자, 101페이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건축 구조가 파트별로 다 한두 명씩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했어요. 보통 서너 문제, 많게는 7문제까지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유가 특징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위원들도 똑같은 문제 못 내니까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다. 자, 처음에 보면 01번에 개설 얘기가 등장되어 있고요. 이게 계략적인 이론을 갖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중에 가로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면 별표돼 있죠. 철근 거기다가 별표 치셔도 되고, 그 아래 뭐 이 철근 콘크리트 전체가 다 사실 중요하지만 별표 그 아래도, 그림 아래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인데 이것도 별표돼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 여러 교재에도 중간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걸 갖다 여기다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단순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둥은 수직으로 있고 보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둥 위에 보가 이렇게 얹혀져만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단순보는. 쉽게 얘기하면 아직 집중하셔야 돼요. 이 보를 갖다 큰 힘으로 들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보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표시가 되면 단순보라는 뜻인 거야. 요거 반을 나눠서 여기를 중립축이라고 해요. 이북하고 이남 38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중립축이다. 위에는 당연히 상부라고 하고 아래는 하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위에서 큰 힘을 가하면 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당연히 중립축도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럼 이 길이가 똑같았었는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거보다 작아졌잖아요. 그죠? 작아졌던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압축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미는. 요 길이를 이렇게 연장해 보면 요건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력이 생기면 어떤데?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면 어떤데?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강한 게 철근이에요. 요 철근은 인장력에 강하고, 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해요. 압축력에. 양쪽이면 압축력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하부의 인장력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콘크리트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은 철근이,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이 자체로도 많이 등장했고, 이 철근 콘크리트를 요거 먼저 씁시다. 라멘 구조라고도 불러요. 일단 독일 사람 라멘이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RC 구조 이렇게도 불러요. R이 철근의 이니셜이고 C가 콘크리트의 이니셜이에요. RC 구조 이렇게도 부른다. 그렇다면 자, 일단 그
동그라미 1번 지문부터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 기본 지식을 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이 강한 철근의 특성이 하나가 되어 외력에 저항한다. 결과적으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합쳐져 있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면 이게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게 되면요. 콘크리트와 철근 서로 부착성이 좋다. 여기 한번 볼까요? 내 왼손이 콘크리트고 오른손이 철근이라고 하면 이게 서로 딱 붙어서 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착이 잘 돼 있어야지 빠지면 꽝이다는 얘기인 거죠. 부착력성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에 가서요.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이 녹슬는 것을 방지한다.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요. 크게 모든 물질은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이 돼요. 모든 물질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 중성은 pH, 이 pH가 수소 이온 농도야. pH값이 보통 7은 중성인 거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알칼리성은 pH값이 11 이상 되는 거죠. 11 이상 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지만 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로도 구분하잖아요. 그죠? 물질의 3태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얘기 할까요? 이게 내 손이 이 손가락이 철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 철근이 세월이 가면 빨갛게 녹이 슬어요. 녹이 쓰는 게 산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녹이 쓰냐면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죠. 자동차 배기구에서 탄산가스 나오잖아요. 요즘 세계적인 이슈가 탄산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탄산가스로 인해서 이 탄산가스가 철근하고 만나면 어떻게 철근이 빨갛게 녹이 쓴다, 산화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안 만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철근 겉에다가 콘크리트를 감싸요. 콘크리트를 감싸면 탄산가스가 오더라도 콘크리트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철근이 녹쓰는 걸 방지한다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지문에 3번에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이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좀 볼까요? 철근이고 콘크리트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세월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에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라는 거지. 근데 세월이 가면 이게 알칼리성이 떨어져서 약알칼리가 돼요. 또 세월이 가면 중성화가 돼요. 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안으로 탄산가스가 들어온다는 거지. 철근하고 만나면 철근이 녹슬죠. 녹슬면 어떤데? 철근이 부피가 2배에서 3배 팽창을 해요. 그럼 이 철근이 2배에서 3배 팽창하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균열이 생기겠죠. 비는 들어올 거고, 그죠? 결과적으로 수명이 짧아지겠죠. 이해할 수 있죠? 세월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면 미리 밑밥을 까는 거야. 복선. 황순의 소나기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이게 중성화, 이거 따로 쓸까요? 중성화. 이게 탄산가스로 해서 탄산화라고 요즘은 중성화는 단어 대신에 탄산화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을 때는 철근이 녹슬 일이 없다. 근데 약알칼리 돼서 중성화가 되면 탄산화가 되면 철근이 녹슨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운동을 잘했고 뭐 긴 얘기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는 거죠. 세월에 장사 없다. 의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지문에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 팽창 계수가 거의 같으므로 온도 변화에 대한 2차 응력이 생기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여기다 쓸게요. 온도 팽창 계수. 이걸 선 팽창 계수 또는 열 이게
열팽창 계수 다 이렇게도 불러요. 일단 이렇게 열팽창 계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열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가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들어요. 어떤 건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쇠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률이 커요.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찻길 레일, 어렸을 때 내가 연희동, 지금은 연남동이 됐지만 그 서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그 기찻길을 연세면시원 앞으로 해서 걸어 다녔었는데 기찻길 보면 이렇게 레일이 끊어져 있어요. 관심 있게 하다못해 지하철도 보면 이렇게 연결된 게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태양이 내리쬐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휘어져 버리죠. 기차가 탈선되거든요. 그래서 띄워놓은 거야. 결과적으로 열팽창률이 크다 이거지. 나무 같은 경우는 열팽창률이 작아요. 뜨거도 조금 늘어나고 저도 조금 늘어. 차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철근도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콘크리트도 늘어나고 수축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면 이게 빠져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 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거의 같다라 했지. 거의 같다. 딱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그 다음에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지문에 보면요. 인장 강도는 철근이,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로 라멘 구조 또는 RC조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아래 그림은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 그 아래 가로 2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자, 장점 먼저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내화, 불에 잘 견딘다는 거죠.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내구, 외력이 왔을 때 잘 견딘다는 거죠.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쉬운 표현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내진, 지진에 강하다는 거죠. 층수가 2층 이상이면서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진 구조를 설계하는 건축법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풍적인 구조다. 바람이 더 강하다는 거지. 근데 주로 시험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을 냈고 비내화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B자는 아닌 B자야. 내화적인데 내화적이 아니다 해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저 평촌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자 반장님 아니구나.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해요. 지각 결석 안 하고. 근데 여름방학 때 대쯤 됐는데 한 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가족들 데리고 휴가를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신랑한테 미안해서. 근데 가면서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얘기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행 가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곡선으로 맞추게 됐다는 거야. 저게 뭔지 알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곡선으로 짜놓고 거푸집 넣어놓고 그 안에 가다 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설계가 자유롭다. 형태가 자유롭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에 보면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유지 관리비 또는 유지 보수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뭐 철골 같으면 녹슬면 안 되니까 녹막에 페인트 칠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철근 콘크리트는 유지 보수비가 작게 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다. 우리나라 이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석이야. 우리나라에 석회가 많이 납니다. 근데 꼭 풍부한 것까지 맞아. 근데 그렇다고 세계에서 제일 좋냐? 그건 아니야. 더 좋은 데도 많아요. 다만 이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시멘트 원료로 많이 쓰인다는 거지. 석회와 점토가 4대1 정도. 나중에 이 기본과정, 심화과정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주성분이다. 시멘트의 주성분. 그래서
그것도 용이하고.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고층 건물 지하 및 수중 구축을 할 수 있다. 지하는 지하실에 구축한 것이니까 수중 물속에도 한강 다리 보면 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이요.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 습식 구조이므로, 습식은 먼저 시간에 배웠죠. 물을 사용한다는 거지. 근데 이 습식 구조면 그 뒤에 문장이 겨울철 공사가 어렵고 공사행이 길다. 왜?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또는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길다. 재령 며칠? 28일. 아까 얘기했죠. 그죠? 굳을 시간이 필요하잖아. 우리 조리실 건축 그냥 조립만 하면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다 이런 거죠.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 중요한 지문은 시험에 답이 많이 됐던 지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중이 크다. 스스로의 무게가 크다는 거죠.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이 남산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주저앉혔어요. 일본은 이 파괴공학이 아주 유용해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노량진에서 건축직 공무원 강의할 때도 그렇고 구조 전공한 민윤기 교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파괴공학이 전문이고 저는 건축계획이 전공이었었는데 우리 눈만 뜨면 아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주택가 이사를 따려고 하는 게 너무 막 아파트만 들이다 지어져야 되잖아. 언젠간 뽀갤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또 하나 자중이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자중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치마가 생긴다는 거잖아. 치마 안 생기려면 야 기초에 너 튼튼해야 돼. 무너지면 안 돼. 인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돈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중이 크다는 건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파괴 철거가 곤란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파괴공학도 얘기했지만 철거하다가 잘못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하잖아. 뉴스에 나오고. 그죠?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괴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전음도가 크다. 전음도는 소리를 전달하는 게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층간소음 하면 쉽게 할까?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까지도 나고. 전음도가 크다. 소리를 잘 전달한다는 거야. 여기서 펄쩍되면 아식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라멘 구조일 때는 이게 덜 했는데 요즘은 벽식 구조라고 해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바닥판하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다 보니까 충격을 다 전달돼서 소음이 커지는 거죠. 라멘 구조가 그래서 전도가 적은 거고 좀 더 나중에 깊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공사비가 비교적 고가다. 비교적이 들어간 이유는 철근이 더 비싸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02번에 철근 공사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가로 1번에 보면 철근의 종류. 자, 그 철근의 종류에 보면 원형 철근, 이형 철근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 좀 볼래요? 원형 철근, 이형 철근. 자, 여기다 그림을 넣어볼까요? 원형 철근은 말 그대로 동그랗게 생긴 철근이야.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원형 철근이다. 그러면 이게 스틸 라운드. 그래서 SR 써 있으면 이게 원형 철근이야. 그럼 이형 철근, 요 이자가 다른 이자야. 형태가 다른 철근 이런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요. 똑같은 원형 철근에다가 여기에 리브가 있어요. 리브가 곡면이란 뜻이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마디도 있어요. 이렇게 X자식으로도 되어 있고 뭐 직각으로도 있는데 이게 이형 철근이에요. 이거는 스틸 리포맨드의 약자에서 ST, 디포맨드의 약자에 써서 스틸 디포맨드의 약자를 써서 SD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름을 표현할 때 요거는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짝대기 근 걸 파이라고 그래. 초코파이 할 때 파이. 그리고 이형 철근 디포맨드 약자는 D자를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원형 철근하고 이형 철근인데 요즘은 원형 철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부착력 때문에 그래요. 요 이형 철근의 장점이 뭐냐? 부착력이 좋다.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빠진 꽝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착이 잘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다른 거하고도 연관이 돼. 여기 보세요. 이제 뒤가 보면 나오겠지만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이 있는데 이런 가는 철근이 여러 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다 더한 게 이거랑 똑같다고 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맞닿는 부분 이거 단데 이거는 가는 철근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맞닿는 게 훨씬 면적이 넓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부착이 더 큰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손가락으로 대고 밀면 잘 밀리는데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 안 밀리죠.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그 이유는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이건 파이 9mm 이건 D 10mm 이렇게 있는데 원형 철근하고 이형 철근의 차이가 약 요 크기가 1mm 정도 더 커요. 정확하게 1mm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형 철근이 훨씬 닿는 면적도 넓고 지름도 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재로 가서 지금 원형 철근을 보면요. 거기 가로 안에 라운드 스틸 바가 됐고 SR로 돼 있잖아요. 이게 스틸 라운드의 약자예요. 원형 철근. 공칭 지름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기호는 파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이형 철근 디포메드 스틸 바라 해서 SD로 돼 있죠. 철근 표면에 마디와 리브가 있는 철근으로 공칭 지름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기호는 D로 한다. 이형 철근은 원형 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40% 이상 증가된다. 요게 중요한 거야. 부착력이 좋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D 몇 미리, 이건 파이 몇 미리 이렇게 쓴다는 거고 이해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참고로 보시고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고장력 철근이라고 돼 있어요. 하이텐션 바라고 돼 있는데 인장력이 큰 고강도 철근으로서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같이 사용한다. 앞으로 배우겠지만 여기 좀 몰라요? 철하면 강도가 인장 강도잖아요. 그죠? 근데 고강도 철 그러면 인장력이 아주 큰 이런 뜻인 거야. 예,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다 참고로 좀 예를 한다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요 풀이라는 뜻은 미리 이런 뜻이에요. 미리 스트레스를 가한 콘크리트 이런 건데요. 자 보자고요.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넣어볼게요. 여기에 고강도 철근이에요. 이게 먼저 쓰고 PC 강선 이런 표현도 쓰고 이걸 피아노선이라고도 불러요. 이 고강도 철근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긴 다음에 강도가 커지면 더 큰 힘을 당기면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고무줄을 당겼다 놨더니 원실이 되돌아가지. 이걸 탄성 때문에. 그죠? 더 큰 힘으로 당긴 상태에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칩니다. 이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콘크리트가 쫙 굳으면 요 피아노선을 딱 끊어내면 탄성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죠. 맞아요? 압축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위에서 자르려고 했을 때 잘 안 잘린다는 거지. 당연히 내가 보통 콘크리트 같으면 보통 철근하고 일반 강제하고 콘크리트 쓰지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고강도 철하고 철근하고 고강도 콘크리트 써야 되겠죠. 끼리끼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피아노선 PC 강선이 곧 거기 보면 고장력 철근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2번에 철근의 가공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다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해봅시다. 철근의 가공. 조금 전에 우리가 조족조 했었고 벽돌의 마름질이라는 거 배웠죠. 필요에 의해서 그죠? 가공을 했잖아. 이오토막, 제로토막 그죠? 반절 이런 것들. 그럼 철근도 필요에 의해서 가공한다는 거지. 맞게 자르고 굽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철근의 가공. 음식물도 우리가 먹기 좋게 가공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 철근의 가공에서 동그라미 1번 지문 칼라펜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지름은 철근의 지름 25mm 이하는 상온 25mm 이하, 여기다 밀리미터 일단 넣을게요. 이하. 그 다음에 28mm 이상.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써요. 근데 단위를 안 넣고 숫자만 써놓다. 그럼 그게 밀리미터 단위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mm 이하는 상온 가공이라는 걸 하고 28mm 이상은 열가공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한다. 별것도 아닌데 이걸 거꾸로서 답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칼라펜은 표시가 된 거고 책에도 보면 다시 보면 철근의 지름은 25mm 이하는 상온에서 그 다음 28mm 이상은 가열에서 가공한다. 그게 상온 가공 열강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철근을 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뭐 대놓고 딱 휘면 고기가 휘어져요. 근데 이게 지름이 28mm 이상 되면 여기를 휘고 싶은데 여기가 휘든지 여기가 휘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휘고자 하는 곳에 열을 가한 다음에 휜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요. 원형 철근의 말단부에는 반드시 갈고리, 영어로 훅이라고 하죠. 갈고리 둔다. 3번까지 맞아볼 거야.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커서 말단에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설치한다. 다음의 경우가 중요한 경우인데 일단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볼래요? 자, 여기에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안 빠지게 하려면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이걸 갖다가 갈고리라고 한다는 거야. 이걸 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안 빠질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제 이 그림이 아까니까 마저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 철근이 똑같은 지름의 철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높게 짙든 옆으로 길게 짙든 철근도 이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음 길이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음 길이를. 얼만큼 길어야 되는지. 그러면 요 철근의 중심, 여기 원래 철근이 없는데 철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철근의 이음 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철근을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300mm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고 만약에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압축력이 작용하면 200mm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야. 다만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건 철근이 빠지면 안 되니까 갈고리를 둬야 된다 이런 거야. 그죠? 무슨 철근은? 원형 철근은. 근데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지문에 보면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커서 말단에 갈고리를 생략해서 이거 갈고리 안 둬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라. 다음의 경우가 중요한 경우인데 그 아래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기둥, 보의 단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기둥, 보의 단부는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앞으로 지겹게 보게 될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게끔. 개 중에는 그림 근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 소리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나중에 날라다니려면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도 이게 많이 소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난 그림 안 그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다시 게시판에 올리세요. 그럼 내가 안 그리고 나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수직부재니까 기둥이겠죠. 이게 다 기둥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칼럼이라 그래서 C자로 표현해요. 설계도면이면 C1, C2, C3 식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요건 봅니다. 보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라고 하죠. 큰 보. 그래서 가로서 G1, G2, G3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단부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단부는 요 부호 같은 경우 요 부호 안에서 안까지를 4등분 합니다.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그러면 요 가운데 요 두 개를 요 위로 쓸게요. 위로. 요게 중앙부라고 얘기합니다. 요 양쪽 여기를 갖다가 단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단부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 두 개 중앙부, 여기 양쪽 단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요 기둥 한 개 층이 이 콘크리트 바닥,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층고라 그래. 층고. 보통 이 학업 건물이 사무소 건물인데 사무소 건물은 한 개의 층고가 보통 4m를 많이 써요. 뭐 3.6m도 있고 4.2m 있고 있는데 주로 어쨌든 4m 정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건축법계에 초고층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층수로 따지면 50층 이상. 그러면 한 개 층이 4m면 4, 5, 22m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고층이 준한다는 거잖아. 당연히 50층은 안 되겠죠. 30층은 넘어가는 거야. 준초고층. 1, 2층은 저층. 원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 개 층고인데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 그럼 이것도 4등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두 개는 뭐다? 중앙부. 여기는 위에는 상부, 아래 하부. 이게 곧 단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지문을 다시 되돌아가서 기역 지문에 보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기둥이나 보의 단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일단 이 보잖아요.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많은 걸 설명하기 힘들지만 한번 들어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고리 돼요.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갈고리 둔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 양쪽 단부잖아. 단부 쪽에다 여기 갈고리를 뒀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부에도 철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고리를 둬요. 이렇게 철근이 정착 길이 규정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 피복 두께라는 게 있어요. 이 옷을 피복이라 그러잖아. 저 기둥을 갖다 막 깨다 보면 언제든가 철근이 나오고 있죠. 콘크리트 표면에서 맨 처음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를 피복 두께라 그래. 왜 하냐? 철근이 녹슬는 걸 방지해서 콘크리트 감싼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기둥하고 이 보의 피복 두께는 최소가 어떻게 40mm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외부에 공기에 노출되면 10mm 더해서 50mm. 근데 겉에 만약에 돌이나 타일 붙였다 그러면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mm 그냥 해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기둥과 보는 피복 두께가 40cm라면 4cm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40mm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중앙을 벗어나서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단부 쪽에 갈고리 둔다는 거야. 그럼 기둥도 이제 이리로 가서
기둥철근도 이렇게 와서 여기 갈고리를 이렇게 둡니다. 갈고리 이렇게 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보에는 꼭 갈고리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지문에 보면 대근 가로 열고 띠철근 그 아래 디귿에 늦근까지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만 집중해서 힘들겠지. 공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정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4시간 정도 하잖아요. 기숙사는 막 12시간씩 10시간씩 최소 해요. 고통스러워 앉아 있는 것도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잘 듣되 졸리면 하품해도 돼요. 기지개표도 되고 왔다 갔다 졸리면 서서 들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기둥, 요 보의 단부를 갖다 기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양쪽 단부, 그래서 양단, 고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양단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양단 고정보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거 반 나눠서 중립축이고요. 위에 상부 아래 하부예요. 요거 4등분 해서 요 가운데 2개 중앙부, 요 양쪽은 단부. 그죠? 그러면 양쪽을 요게 기둥이 이 볼을 꽉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양쪽을 꽉 잡고 있는데 위에서 큰 힘으로 가면 끊어지겠죠. 근데 끊어지기 직전에 이러한 변형을 일으켜요. 여기가 중립축이고요. 위에 상부 아래 하부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요거 1분의가 이걸 아닌가? 요거 단순보예요. 여긴 짧고 여긴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선 짧으니까 양쪽에서 미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요건 길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해요. 여기도 보면 요 단부정함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여기만 보면 요거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이 작용되죠. 이건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돼요. 그러면 인장력이 강한 게 철근이잖아요. 그래서 인장력 받는 이 지역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는 걸 배근도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철근을 넣어주는 걸 배근도라고 해요. 요거는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는 거니까, 그죠? 이 압축력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합격하고 싶으면 들어둬야 된다는 거야. 자, 예전에 합격생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수님 다 좋은데 너무 수업만 열심히 한대. 재밌는 얘기도 안 해주고. 합격하고 나랑 하자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저도 어렵게 자라났고 이 귀중한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줘야 합격시켜야 이게 내 책임이고 잘 쫓아오는 게 여러 의무인 거고. 근데 합격하고선 가능하겠지만 지금 오늘도 아침에 8시 몇 분에 카톡에 합격생 68세 드신 분이에요. 늘 좋은 문장도 보내주시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자,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요처럼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다 정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기둥에다 이거 4등분 마저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철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잡으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긴 거 써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제 잡으면죠. 이건 톱바, 이건 스트리트 바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다 고정시킨다는 얘기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긴 철근이 없어도 되는 위치잖아. 그죠? 아깝잖아. 우리 조수 사람 아까운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보다 좀 긴데 이렇게 꺾어서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꺾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철근 안 들어갔잖아. 그죠? 철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요즘은 귀찮으니까 인부들이 이렇게 안 꺾고 작업하는 게 일자로 쫙쫙 넣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경제적으로 설계한 거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철근을 배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명칭을 보면 요건 톱바, 탑바 이렇게 얘기도 발음합니다. T 발음. 요건 스트레이트 근이라고 그래. 곤투에서 일자로 때리면 스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휘어치면 훅이라고 그러고 이건 스트레이트 근이다. 요거는 철근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곡근 휘었다는 거야. 이 절곡근을 뭐라고 하냐면 굽혀져 있다. 굽힘 철근 또는 벤트근. 벤트는 웬만하면 내가 영어 안 쓰려는데 꺾여 있는 거죠.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요 보철근을 여기다 넣을 거야.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볼 거야. 증명되는 게 인터넷 뒤져서 다른 분 시설 개선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준 사람 거의 없더라고. 흉내는 내긴 내는데 에어서 하는 것도 한계도 있는 거죠. 자, 설계를 안 해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요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라고 이미 배웠어요. 은연중에 내가 지금 반복시키고 있는 거고, 단부죠. 반복해서 쓰려고 그래. 단부예요. 그죠? 요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고 아래는 하부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 바닥판에 이 보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입체적으로 여기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생략한 것 뿐인 거고, 요 보를 뺀 거고. 그럼 이 속에 철근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하부에 두 개 있다고 치면, 자, 이 기둥 속에 철근이 있을 거고 보 속에도 철근이 있겠죠. 옆에서 쳐다봤을 때 철근의 모습을 그려주는 걸 여기다 쓸게요. 라멘도라고 해.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라멘조라고 했잖아. 이 도자는 그림 도자야. 철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상부하고 하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아래가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철근, 요 철근은 스트레이트근이야. 일자로 쫙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위아래가 똑같은 철근은 스트레이트근이다. 근데 상부하고 하부하고 비교했더니 여긴 상부에는 있는데 하부는 없잖아. 이게 바로 절곡근, 굽힘철근, 벤트근이다 이거지. 요 철근은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이렇게 들어가. 이게 절곡근, 굽힘철근, 벤트근이다 이거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됐어.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이 겉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철근, 요 철근을 갖다 우리가 늑근이라고 해요. 늑근. 이걸 스트럽이라고 하고 영어로 늑근. 그러니까 이게 보여 있는 거잖아. 맞아요? 늑근. 그럼 여기에다가 갈고리 어디 있냐?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된 걸 갖다 꺾어서 사각형 만들 거 아니야. 그때 여기다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서로 꺾어가지고. 요즘은 또 헷갈리면 이렇게 디귿자로 철근을 꺾고 또 위에 디귿자로 철근을 꺾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결속선을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요즘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여기 갈고리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갈고리가 늑근에 갈고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기둥은 여기 보자고. 여기 기둥인데 여기 갈고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기역의 기둥보의 단부, 그 다음에 니은의 대근, 요 띠철근이라고 하죠. 요거 여기다 볼게요. 요 기둥 모습을 보면 사각형 기둥이 이렇게 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겠죠. 그럼 겉에 사각형의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요걸 갖다 우리가 대근 또는
철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죠. 최소가 사각형은 4개고 더 넣을 수 있죠. 6개 있을 수도 있고 8개 있을 수도 있고. 예, 주근이 이렇게 쭉쭉 수직으로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주근이에요. 축방향으로. 이게 주근이다. 그럼 그 직각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철근이 대근 또는 띠철근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도 보에서도 요거 이 본데 보가 이 축방 길이방이 축방이잖아요. 축방의 직각으로 잡아주는 요게 늑근이다 이거지. 더 그려보면 요 늑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림이 아까워서 그래. 요 늑근 여기도 단부에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늑근들을 이렇게 잡아매요. 근데 중앙부가 예를 들어 300이다. 그럼 단부는 200도 되고 뭐 250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돼 있어. 중앙부 요 늑근 간격보다 단부는 조밀하게 넣어라 이런 규정이 있어. 조밀하다는 이유는 이런 거야. 철근 콘크리트 교재 대학교 이게 내 몸이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이 팔이 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가하면 여기가 잘 끊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려고 한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늑근을 조밀하게 넣어주면 잘 안 끊어지겠죠. 그래서 중앙부 늑근 간격보다 단부 늑근 간격은 조밀하게 넣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성을 많은 머리죠. 여기서 쳐다보면 이 콘크리트 선이 이렇게 보여요. 콘크리트 선이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철근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가 겹쳐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 2개가 옆에서 보면 겹쳐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단부 중앙부 단부죠. 여기 단부 중앙부 나오는 기준, 여기 단부 중앙부 나오는 기준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2개는 가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철근이 가다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죠. 이 각도도 30에서 45도 이 정도 꺾여요. 이제 늑근이 이 사각형 늑근이 옆에서 보면 겹쳐지니까 한 선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중앙부 300간격이다. 그럼 여기 300씩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단부는 200이다 하면 200씩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얘기하려는 거 요거. 요 기둥에도 띠철근 갈고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죠? 이 고정이 안 되면 콘크리트 보면 위치가 다 변동이 생길 거 아니야. 결속선이라고 해서 얇은 철선을 잡아내는데 그러면 보에도 늑근 여기도 갈고리 둔다 그랬죠. 기둥 여기도 갈고리 둔다 그랬잖아. 그러면 디귿까지 해결이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릴의 굴뚝 철근 간단하게 그리면 굴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굴뚝을 이렇게 해서 지붕에 있는데 여기도 철근을 넣으면 철근이 와서 이 철근이 끝나는 여기 갈고리를 이렇게 둬야 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미음에 캔틸레버 보 단순보의 지지단 여기요. 단순보 일부 아니니까 요거 여기 단순보라고 얘기했었잖아. 요 끝에 요 갈고리 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라는 건 이런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이제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표현하기를 요게 양당 고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캔틸레버 보는 한쪽만 튀어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요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합은 거고요. 이 백목을 한쪽만 잡고 양당 고정부는 양쪽을 잡고 있는 건데 한쪽만 잡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만 붙잡고 있으니까 세월이 가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지니까 이 위에가 인장력 받죠. 그래서 상부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와서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받고 이런 볼을 캔틸레버 보 현관문에 툭 튀어나오는 건 차양이라고 이런 곳에 여기에 갈고리를 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갈고리를. 그죠? 정리해 봅시다. 이런 거야. 철근이 빠지면 안 되니까 원형 철근은 갈고리를 무조건 둬야 되죠.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좋으니까 안 둬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형 철근인데도 중요한 곳 기둥, 보 맞습니까? 기둥의 대근, 띠철근, 보의 늑근 그죠?
맞습니까? 굴뚝, 그 다음에 캔틸레버 이런 것들은 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